이 사람이 생각하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시인들이나 소설가나 뭐 드라마 작가나 영화 뭐 쓰는 사람이나 전부 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생각을 해갖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뭘 붙여나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정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거는 지식 정보가 먼저야. 태어난 아이가 상상을 할 수 있냐면 상상을 못해. 뭐가 있어야지 상상을 하지. 그냥 천진난만하게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가니 멍 때리고 있단 말이야. 걔네들은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바빠.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작동을 하냐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먼저야.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고. 그러니까 지식을 받아들이려면 정보들이 쌓여서 말이라는 거, 언어라는 거를 먼저 배워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위에다가 더 크게 쌓일 수 있어. 그냥 보통 다른 동물들하고 인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자꾸 하는데, 언어야. 인간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지면서부터 특이점이 생기고, 이 특이점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은 다른 것들도 보잖아. 동물들이 냄새 맡고 보는 거는 동물들이 더 특화된 동물들이 많단 말이야. 인간이 쫓아갈 수 없이 대단히 뛰어난 동물들이 많은데, 약한 거로 치자면 인간이 정말 취약하고 약한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구별을 다 먹어버린 이유가, 언어가 일단 쓸 수 있어지게 됐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특이점이고, 이 말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공통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야, 인간들이.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돈이라는 개념, 이게 개념이거든. 돈이 화폐, 그러니까 동전이나 지폐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실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 그 돈을 갖다가 얼마짜리라고서는 우리가 정한 거야. 우리가 이건 얼마짜리야 라고 정한 거야. 이걸 갖다가 서로 믿어준 거야.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이건 얼마짜리고 이걸 가지고 가면 얼마로 해서 이걸 뭘 대신해서 할 수 있다. 전부 다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갖다가 우리는 믿어주면서 신용을 갖고서는 그렇게 생활을 단단하고 굳건하게 만든 거야, 실제처럼. 이 힘이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특화된, 차별화된 아주 특이점이고, 이 힘 때문에 인간이 사회라는 걸 만들 수 있어졌다는 거야. 부족이라든지. 그러니까 침팬지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 한 50에서 150 정도, 최대치 한 150 정도의 무리까지는 무리 생활을 할 수 있어. 그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게 넘어가잖아. 그러면 통제가 안 돼. 한계를 넘어서는 거란 말이야. 걔네들의 한계를.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몸짓, 발짓, 바디랭귀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의사소통이 되기는 하는데 그 한계가 있는 거지.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우리 인간도 인식의 폭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한 150명 정도까지가 한계일 거예요. 동물로 치자면 비슷하다는 얘기야. 침팬지나 인간이나. 다만 인간은 말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것들까지도 말로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통적인 이야기,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어지면서 그걸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집단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사회가 점점 커지고 이렇게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됐던 거지.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이 말은 정보가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 정보가 먼저 일단 있어야 돼. 그래서 언어 습득이 먼저 돼야지만 비약적으로 아이가 발전을 하게 되거든. 아이가 한 3살까지는 크는 게 눈에 안 보여. 그저 걷고 싫으면 싫다고 표현하고 뭐 이러는데, 어느 순간 3년 정도 묵으면 애가 말문이 트인단 말이야. 애가 말을 갖다가 한 6개월 지나고 1년 사이에 그 엄마, 아빠 이러면 말이 텄다 그러는데, 그건 말이 튼 게 아니고
그냥 배우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소리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는 훈련이 돼서 성대를 울려서 말을 갖다가 표현해내는 그까지 된 것 뿐이지, 진짜로 말이, 언어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해내고 상대가 하는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듣고 하는 거는 최소한 3년 정도가 걸린단 말이야. 그 3년이 되면 애가 말문이 터요. 시끄러워지기 시작한다. 귀가 소를 정도로 따박따박 따면서 자꾸 묻고 따지고 하는 게 딱 그맘때쯤이거든. 2년에서 3년 사이. 그때 되면 이제 입이 터졌다 갖고서 정말 시끄럽게 하루 종일 떠들어대거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떠들어댄단 말이야. 근데 얘가 계속 잘하는 거야. 학교를 다니면서 말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 학교에서도 다양한 걸 가르쳐줘. 문학도 가르쳐주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준단 말이야. 그림 그리는 거, 음악하는 거, 음악도 들려주고 이러면서 이 인간의 언어를 풍부하게 자꾸 만들어주는 이유는 좀 더 상위 레벨, 상위 버전의 어떤 인간의 그 상상력을 표현해서 설명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멈춰버리는 거야. 어느 순간에 20살 언저리가 되면서 대부분이 이걸 멈춰버린다고. 만만해 보이는 거지. 세상이 만만해 보여서 그래. 그게 애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잖아요. 애들을 보면 세상을 만만하게 본다니까. 왜냐면 지가 몸이 다 크니까. 그때쯤 되면 몸이 어느 정도 다 크잖아. 그리고 20살 언저리가 되면 성인이잖아. 그러니까 다 컸다고 생각을 해. 내가 돌이켜보면 그랬어. 내가 그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이제 말썽 부리고 막 이러던 게 17, 18 요맘때쯤이란 말이야. 코수염 나고 까뭇까뭇하게 대가리가 굵어졌다고 해갖고 어른들이 뭐라 그러면 아이 씨발 뭔데 그러냐고, 네가 나 담배 한 번 사준 적 있냐고 이러면서 대들고 싸우고 하기 시작한 게 고맘때쯤이거든.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다 고맘때쯤 되면 부모가 말을 해도 콧방귀 빵빵 끼게 돼. 왜? 학교에서 잔뜩 배웠어. 근데 어른들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냐면 그러지 않거든. 학교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인 걸 가르친단 말이야. 정제된 것들. 그래서 일반 세상에서 그렇게 쓰지 않는 것들, 아주 고급스럽고 정제된 것들을 가르쳐. 근데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요. 우리 맨날 얘기하지만 교과서대로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애들이 볼 때는 어른들이 무슨 덩어리야. 지도 못하면서 입 바른 소리 하고 지도 안 되면서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지나 나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세상에 사회에 일찍 나온 사람들, 특히 이제 어머니 세대에는 뭐 학교 교육 자체를 받은 사람보다 안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세대들이니까. 그리고 우리 선배들도 대부분 보면 내 또래 애들도 학교 끝까지 나온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7, 80%는 학교를 나오고 나머지 20%는 못 나왔다고 봐야 돼. 우리 또래까지만 해도. 학교는 못 나온 애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안 나온 애들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 80%까지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또래 애들도.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그냥 무조건 다 나오는 세대들은 우리 밑에 디지털 세대들부터라고 봐야지, 우리 아날로그 세대들은 아닌 것 같아. 이 비율이. 근데 막상 내가 세상에 나와서 이 나이까지 이렇게 걸어와 본 결과 보면 아직도 나는 모르는 게 더 많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 나는 내가 아직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늘 느끼고 항상.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일평생이 나는 학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일평생 학생이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일평생이 공부의 과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데, 공부가 정작 사람들은 그냥 교과서 쳐다보고 책 보고 이런 것만 공부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발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은 차츰 밑으로 내려가고,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계속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찾고 노력을 한 사람들은 점점 세상 맞춰서 이렇게 같이 성장해 가는 거고. 근데 세상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속도가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봐도 워낙 빠르고 워낙 크게 발전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발전하는 속도에도 사람들이 같이 발전의 속도를 못 맞춘 거예요. 세상이 발전하는 거에 맞춰서만이라도 성장했으면 괜찮았는데 세상이 발전하는 속도에도 맞춰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말로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걸 말로 표현해서 설명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봐봐. 들어오면서 오늘 날씨가 비가 오고 이제 습하니까 꿉꿉하잖아. 습하고 꿉꿉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쉽게 알아듣는데 오늘 날씨가 훈훈하다. 훈훈한 거는 겨울에 봄바람이 슬 불 때 그때 훈훈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오늘 같은 날씨에 훈훈하다라는 표현이 어울리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적당한 표현을 모르는 거야. 떠오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어머니가 표현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자꾸 저는 묻잖아요, 어머니한테.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에요? 그걸 말로 표현해 보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죠. 내 속에 있는 걸 언어로 표현해서 상대가 이해되게 말을 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려면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지식 정보가 많아야 돼요. 지식 정보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조합을 해서 뭔가 새로운 상상력도 그렇게 나오는 거지. 아이디어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지. 내가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면 상상력과 아이디어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잘 표현하는 게 하나 있는데 김정은 박사라고 키 조그맣고 안경 쓰고 머리 뽀글뽀글 볶아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텔레비전에 가끔 이렇게 나와서 막 강의하는데 되게 웃긴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에디톨로지라는 책을 썼어요. 벌써 10년도 더 됐을 거야 아마. 이어령 박사 살아계실 때니까. 그 에디톨로지라는 게 뭐냐면 에딧이 편집이라는 뜻이에요. 편집이란 뭐냐면 요거와 저거를 갖다 조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짜집기 하고 조합하는 거거든. 톨로지는 기술이란 뜻이고 테크놀로지 하는 것처럼. 그럼 에디톨로지는 뭐냐면 편집의 기술이란 뜻이라고. 이게 있는 말이냐면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든 신조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스티브 잡스도 자기가 창의성으로 뭔가를 창조해낸 게 아니라 핸드폰과 인터넷과 컴퓨터라는 것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전화기 이런 걸 조합을 해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창조했지 없는 것에서 느닷없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만든 이 스마트폰은 편집의 결과지 창조가 아니다. 그러니까 21세기 현대의 창조는 편집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난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어머니가 아주 적절한 어떤 표현을 하려면 엄마가 언어를 갖다 많이 채집을 해야 돼. 이 노인네가 되게 무식해. 배움이 많지 않아. 그래서 말이 되게 조금밖에 없어. 아는 단어가 많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설명이 되게 좀 그래. 보통 누구나 다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일 수는 있어. 쉬운 말일 수는 있는데 표현의 한계가 있어. 분명히 그거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에 옛날에 신도회장 할 때 그 보살들 데리고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아버지는 되게 쉬운 단어들로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야.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을 알지만 가급적이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들로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 이거는 얘기가 좀 달라. 얘기가 좀 다르단 말이야. 그 도인들 이렇게 깨달은 양반들이 굉장히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되게 달라. 왜냐하면 일자무식인 사람이 도를 깨달아 갖고서는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해. 복잡하고 막 이렇게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걸 굉장히 단순하게 풀어내고 쉽게 풀어내서 갈 수는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게 상황이 좀 끌고 가갖고서 이게 복잡한 것에 적용을 하려고 치면 그때부터 꼬여 스텝이. 왜 꼬이냐면 그런 언어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거든. 복잡한 단계의 언어 수준으로 그걸 풀어서 설명해 주는 부처님이나 도인은 없어. 그러니까 이걸 머리가 복잡한 애들이 듣고서는 심플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 그 단계까지 가보질 않으면 정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중간 단계에 누군가가 필요로 해줘요. 굉장히 복잡한 언어와 복잡한 상황들을 충분하게 이해하면서도, 그래서 그 언어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복잡한 것들이 정리가 돼서 심플하고 단순해진 사람, 그 사람은 설명이 좀 다르지, 남다르지. 단순하지만 언어가 풍부하기 때문에 요런저런 단어들을 섞어가면서 풍부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지지. 그게 쉽지 않은 단계야, 그게. 이 얘기는 뭐 일단 쳐버리고. 그래서 엄마도 언어가 지금이랑 비교해보잖아. 그러면 상당히 고급스러워지고 세련돼지고 좋아진 것들이 많아졌어. 옛날이랑 다르게. 그 얘기는 뭐냐면 언어를 갖다 계속 받아들이고 습득하고 있다는 얘기야. 세상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자꾸 듣고 언어 채집을 한다는 얘기라고. 왜냐면 누가 와서 그게 뭔 소리냐고 물어봤을 때 설명해 줄 사람이 있어, 요즘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 내가 그 단어를 모르면 그거 모르는데 무슨 단어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그런 사람이 없어. 물어보지도 못하고. 일단 쪽팔리니까 안 물어보지, 사람들이.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안 물어봐. 그럼 찾아라도 봐야 되는데 찾아보지도 않아. 그냥 지나간다고. 그렇게 자꾸 새로운 단어들, 새로운 내가 모르는 언어들을 갖다가 그냥 방치하고 계속 흘려보내니까 나는 빈약해지고 가난해지는 거야, 말이. 작가들, 글 쓰는 사람들, 글쟁이들이 그 영화 만드는 것도 똑같고 드라마 만드는 것도 똑같고, 그 쟁이들이 글을 쓸 때 먼저 자료조사 먼저 한다고. 엄청 많은 자료를 조사해요. 그 작가, 만화 작가 허영만 같은 경우에 식객 이래갖고서는 요리 만드는 거, 그 요리 만드는 걸 갖다가 만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식당과 요리사와 이런 것들, 그리고 음식 재료에 대해서도 막 이것저것 조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야. 그 분야에 전문가 이상으로 들여다보는 거지.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 허영만이 했던 그 타짜 도박 영화, 만화, 영화로도 됐던 거, 그걸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도박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고 그러는데, 말만 들어보면 거의 도박 전문가지. 그렇게 정보가 일단 먼저 들어와야지만 내 언어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사람들이 자꾸 묻는데, 많이 들어. 이게 먼저야. 많이 들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 사람들이 책을 많이 봐. 책을 많이 본다라는 것도 결국엔 같은 거거든. 정보를 받아들이는 행위란 말이야. 일반적인 말은 구어체로 되어 있지만 책은 문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좀 더 정제되어 있는 거지, 표현들이. 내가 자꾸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일평생 내가 계속 언어를 채집해 가면서 계속 살아왔으면, 나는 세상이 발전하는 거에 맞춰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시대가 필요로 하고 이 시대에 사용되는 언어들을 당연히 알겠지. 그렇게 내가 언어가 풍부해져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말로 표현해서 설명해 낼 수 있지. 그건 저절로 되는 건데, 저절로 되는단 말이야. 모든 게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스무스하게 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거든. 그걸 억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하지 않아도.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것만 잘 봐도 세상 돌아가는 걸 참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그 드라마에서 얼마나 많이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여줘요. 콩가루 집안들 보여주고 뭐 상류사회라고 하면서 진짜 막 지저분한 그런 것들 보여줘. 치정관계 보여줘. 뭐 그게 세상에 이미 다 있는 얘기들이란 거거든.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각색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서 보여주는 거거든. 그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생각은 자꾸 넓어져야 되거든. 아, 인간은 참 오만 짓을 다 할 수 있구나. 아, 내가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것도 빨리 깨트려야 되는 거야. 내가 가족이란 개념에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빨리 깨트려야 되는 거야. 내 자식이라도 아, 쟤는 저런 스타일이고 저런 기질을 갖고 있고 저런 애니까 쟤는 어떻게 하겠구나. 내 남편이라도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의 틀이 아니라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성격과 어떤 기질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랑은 어떻게 맞춰서 조율을 해야지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과 나는 어떻게 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지. 아, 가족은 원래 이런 거고, 뭐 부부는 원래 이런 거.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런 게 없다고 세상에서 다 있는 일들을 갖다 드라마로 다 보여줬잖아. 그래서 그 콩가루들을 다 알려주고. 그 왜 안 될까 저게. 왜 사람들이 저럴까 보면 서로가 서로를 너무 몰라. 그 드라마 보면서 요즘에 어머니 보면서 내가 드라마 같이 보다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왜 저걸 말을 안 해? 그 소리 내가 제일 많이 하죠. 아니 쟤네들은 왜 말을 안 해? 지 생각을 말만 하면 표현만 하면 너무 쉽게 풀려갈 것들을 갖다가 말들을 안 해. 섭섭하면 섭섭하다 얘기하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얘기하고 아니 그거 얘기하는데 자존심 상할 때 있나? 나는 그럴 거 없다고 보거든. 자존심은 그렇게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 오히려 상대방을 내가 몰라서 상대방을 속상하게 했다. 그게 자존심 상하지 않나? 오히려 내가 말을 안 해갖고 내가 상대방이 오해를 하게끔 만들어서 난 그게 더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야? 더 낫게, 더 행복하게, 더 재밌게, 더 즐겁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럼 더 좋아지려면 나 혼자서 할 수 있나? 상대방이랑 같이 해야지만 되는 것들인데 전부 다. 그러면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그 사람한테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상대방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명확하게 아니까. 근데 상대방이 그걸 해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해줄 수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상대방이 못 해줄 때 상대방은 속상하지 않을까? 못 해줄 때 속상할 거란 말이야. 자식이 부모한테 짜증이 올라오는 건 자기도 부모한테 잘하고 싶은데 멋있게 폼나게 내가 효자 효녀처럼 굴고 싶은데 내 상황이 거지 같아갖고 그게 안 될 때 부모의 기대는 뻔히 내가 아는데 내가 그걸 채워줄 수 없을 때 그 속상함을 넘어서 짜증으로 올라온다고. 자식이 짜증내는 건 그럴 때일 거야 아마.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짜증을 낸다는 건 내가 볼 땐 거의 그런 상황일 거야. 잘하고 싶은데 안 돼갖고. 나도 그런 짜증이 올라올 때 스스로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나를 내리누르죠. 잘하려고 하는 건 왜 잘하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 더 좋아지고자, 더 행복해지고자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짜증을 내서 상대방을 더 속상하고 아프게 하면 되겠어? 그건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나는 계속 해보는 거라고. 그래서 짜증냈다가도 화냈다가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돌이켜 와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게 그런 거거든. 더 좋고자 더 잘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고자 하는 노력인데 그걸 왜 그런 식으로밖에 못 풀지? 라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쟤한테 가서 더 좋은 에너지를 뿜어내주고 돌아올 수 없다면 안 가는 거지. 그게 더 오히려 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 스파게티라는 게 어차피 그게 국수잖아요. 면이고. 근데 서양 애들이 스파게티를 먹을 때 그 급수에 따라서 먹는 게 다르거든요. 저 위에 부르조아들,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애들은 스파게티를 먹을 때 수저랑 포크가 같이 나와. 그러면
이 수저에다가 대고서는 포크로 이렇게 스파게티를 돌돌돌돌 말아갖고 한 입에 쏙 떠서 먹을 수 있을 만큼을 떠요. 면을. 그래서 그걸 갖다 이렇게 먹으면서 면을 먹을 때 후룩후룩 하면서 소리 내면서 안 먹는다니까. 식탁에서 쩝쩝쩝쩝 소리 내면서 후루룩 먹고 뭐 이러는 걸 굉장히 매너 없는 거로 본다고. 무식한 거로 보고. 근데 이걸 굳이 우리가 따질 필요도 없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시끄럽게 먹는 거하고 조용하게 조용조용 대화를 나누면서 먹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어느 게 더 낫냐라는 거거든. 분명히 식탁에서 조용조용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음식을 막 소리내면서 먹지 않는 그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이제 그렇게 먹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 꼭 딴지를 거는 사람이 그런 게 어딨냐고 음식은 맛있게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지가 맞다라고 막 이러면서 국수를 갖다가 이러면서 먹는단 말이야. 그럼 나는 그런 애랑 밥 먹기가 싫어. 나는 그 누구들끼리 먹어 그러는 거야 나는. 그럼 그게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이래가면서 그럼 누구들끼리 놀면 돼. 너희들은 그게 편안하고 너희들은 그게 재밌고 너희들은 그게 좋은 부류야. 나는 막 음식 이렇게 지저분하게 흘리면서 막 말하면서 밥알 켜다니면서 막 이러면서 막 나는 그게 불편해. 나는 밥을 먹어도 깔끔하게 먹어서 내 먹다 남긴 음식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먹어도 괜찮을 만큼 깔끔하게 먹어. 나는 성격이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게 싫었던 거야. 하물며 아버지가 밥 먹을 때 그 국에 밥 말아 먹는 게 그게 밥에 말아 먹는 건지 비벼 먹는 건지도 모르고 개밥처럼 먹는 그게 너무너무 보기 싫었다고 나는. 그럼 나는 누가 가르쳐줬냐고. 가르쳐준 게 아니라 나는 태생 자체가 그런 거야. 누가 나한테 음식 문화, 먹는 문화를 가르쳐줬어?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 없어. 그냥 나는 보면서 내가 스스로 터득하고 배운 거지. 스파게티 먹는 것도 유학 갔을 때 그 서양 애들이랑 같이 먹으면서 프랑스의 부르주아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내가 먹었던 게 맞는 거구라는 걸 확인했어. 난 스파게티 먹는데 수저랑 포크가 나오니까 당연히 그렇게 먹는 게 아닐 걸까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먹었는데 스파게티 먹으면서 후루쩍 먹더라고 사람들이. 왜 저렇게 먹지? 난 이해가 안 됐는데 유학 갔을 때 그 프랑스 애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걔는 그렇게 먹더라고. 그래, 걔도 사실 그 다른 프랑스 애들이랑 또 달라. 걔는 집에 돈이 많은 부르주아였거든. 가문이 있는 집안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 음식 먹는 거 보면 진짜 정차는 어떻게 먹는 거구나. 품이 있는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먹는 거구나. 걔랑 먹으면서 많이 느끼거든. 그렇게 배우는 거지 보고. 영국 애들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영국도 귀족 애들이랑 이 평민들이랑은 수준이 다르다라는 걸 나는 배우는 거야. 보면서. 어떻게 하겠냐고. 아예 처음부터 가지고 온 근기가 다른데. 사람들이 이걸 잘 인정을 안 하는데 각자 타고 태어난 그 근기, 그릇이라는 게 있어. 그걸 눈으로 봐서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표현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두 놈이 그릇이 달라. 근기가 다르고 참아내는 게 다르고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길러서 노력을 해갖고 그릇을 키워서 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거든. 제일 황당한 소리가 뭐냐면 남들은 어떻게 하는데 아니 그 사람은 그 사람 조건과 환경이 있어. 그 조건과 환경에서 그 사람이 가장 좋은 걸 선택해서 할까? 그건 몰라. 걔 환경에서는 그게 가장 별로인 걸 수도 있어. 그래서 걔는 개싸가지일 수 있어. 그 조건과 환경을 따져보잖아. 그러면 정말 저 새끼 개쓰레기야 이럴 수 있다고. 남들이 볼 때는 괜찮고 잘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일 수 있어. 보일 순 있어. 왜? 가리니까 그 내막을. 사람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린다니까. 감추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척, 좋은 사람인 척 다 그렇게 살아. 안 그런 인간이 없다고. 그럼 너는? 라고 나는 얘기를 나한테 물으면 나는 그래. 남이 웃어가거나 말거나 나는 신경 없어. 관심도 없고. 나는 항상 내 머릿속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나한테 주어진 조건 갖고 생각을 해. 나한테
사람이 없으면 내가 상상하는 게 아무리 좋고 뭐 이래도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지구를 바꿀 상상력을 갖고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그건 쓰레기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만의 생각이라고, 나만의 상상력이고, 내 앞에 있는 거, 내 앞에. 난 이걸 기반으로 항상 생각을 하지 세상에 있는 걸로 생각을 안 한다니까. 뭔가 처리할 때 항상 나는 그래. 나한테 주어진 조건으로 처리를 해. 그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뿐이야. 최선의 노력을 할 뿐이고. 그래서 나는 후회도 미련도 없는 거야. 내가 세상에 미련이 없고 세상에 뭐 후회되는 게 살아오면서 후회도 없고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에이씨 이러는데, 나는 네가 나처럼 최선의 노력을 해봤냐라고 난 되묻거든. 난 내가 주어진 조건에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하거든. 남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처럼 허망한 소리가 없다니까. 걔는 걔 사정이 있어서 걔 입장에서 걔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지. 그건 내가 모르잖아. 그 사정이 뭐가 있는지, 그 환경이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사람들은 전부 다 감추고 사는데 알 수가 없는 것들 아니야. 그 누가 뭐 어쨌다 저쨌다 알 수 없다 야. 알 수 없다. 그 나는 제일 내가 황당해하는 게 그 김건희 욕하는 게 제일 황당하다니까. 사람들이 김건희 욕을 할 때 제일 황당했어. 아니 니들이 어떻게 알아. 김건희를 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김건희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 비서관들인데 비서관 애들이랑 김건희가 친해? 아니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김건희한테 막 연줄돼 갖고서 찾아오는 사람은 엄청 많겠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을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도 알 수 없어. 근데 누가 누굴 만났대, 누가 누구 있대, 전부 다 카더라지. 그 소설을 누가 써? 전부 다 저쪽 반대편에 있는 애들이 소설을 만들어서 그 유튜브에다 뿌려. 그걸 쳐다보고 이 보수 쪽에 있는 애들이 김건희가 문제야 이렇게 욕을 해. 아니 김건희가 문제는, 김건희는 뭐 한 게 없는데.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걔는 지 신랑이 유세를 하는데 유세에도 못 나갔다니까. 근데 뭔 욕을 하냐고. 걔를 뭘 했다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얘기가 나한테는 다 이런 식이야. 내가 그 사람을 모르는데 남 얘기할 게 뭐가 있냐고.